대만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은 대만의 주요 명절 중 하나인 청명절 연휴의 첫날이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대만 사람들로 인해 각종 대중교통은 붐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일 오전 9시 28분경 대만 북부 신베이 수린에서 타이등으로 향하던 타이로거 408호 열차 역시 500여 명을 태운 채 철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롄지역 다칭수이 터널을 진입하던 순간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열차의 일부 객차가 갑자기 선로를 이탈하여 터널벽에 충돌했고 뒤따라오던 다른 열차와 2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생존자들은 창문을 깨고 열차 지붕 등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해 열차 전원이 차단되며 열차 내부에는 산소와 물, 전기가 부족한 데다가 터널 아래 있는 4칸의 객차는 심각하게 뒤틀린 상태라 승객들이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이완 당국에서는 소방과 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군부대 인력까지 동원하여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는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56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200명 이상의 승객들은 아직 열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1964년 48명이 사망했던 열차 사고 이래 대만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사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근처에 있던 한 공사 차량이 주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철로 위로 미끄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이 터널을 향해 달려오던 타이로거 차량과 부딪혀 이번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만의 네티즌들은 느닷없이 일본을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타이로거 차량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열차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로거 열차는 2006년 일본의 히타치에서 제작한 틸팅 열차 TMU-1000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일본의 JR kyushu에서 사용하는 열차와 형제 차량으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틸팅 기술이 접목되어 커브길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여러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는 특성상 열차는 곡선 구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선로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거나 철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철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두 번째 방법 중 하나로 틸팅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차의 각 객차마다 유연성을 부여하여 곡선 구간에서도 매끄럽게 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독립된 각 객차가 기울어진 상태로 고속을 달려야 하는 조건에 처하니 이는 필연적으로 열차의 전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기술이야말로 틸팅 열차를 만드는 철도회사의 급을 가르는 핵심 요소인데요. 대만의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나서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 일본의 철도 제작사가 애당초 대만과의 철도 계약을 맺었을 때 보장했던 성능을 준수했더라면 이번 추돌 사고로 열차가 전복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란 거죠. 안 그래도 얼마 전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길막 사태로 인해 일제 선박에 대한 대만의 불신은 극에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사실이겠지만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메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열차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말았으니 일본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불신은 분노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만이 만약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서 열차를 수입했더라면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에서도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는 수준이지만 열차를 만드는 기술력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진 기술력에 비해서는 의외로 저조한 수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철도 시장에서 미친 듯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철도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고객은 한 푼도 필요하지 않다. 100% 중국의 기술력, 자본력, 인력으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인프라의 지분도 제공하겠다. 라는 달콤한 말로 후진국들을 깨어내죠. 하지만 막상 이것의 실상을 들춰보면 100%의 지분 중 95%가 중국의 지분이고 해당 국가 정부의 비중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소 50년 동안은 이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이 오직 중국에게만 귀속된다는 노예 계약이 맺어집니다. 이런 속임수에 당해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국가는 한둘이 아니죠. 한편 일본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고객을 깨어냅니다. 일본은 중국처럼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을 하지 않는다. 15년 거치에 60년 상환 조건이 기본이다. 금리는 1년에 겨우 0.1%밖에 되지 않으니 사실상 15년 동안 무료로 인프라를 사용하는 파격 조건이다. 일본 정도의 경제대국이 아닌 이상 이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잔금을 내는 시기는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2세기는 돼야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으니 뒷일을 후세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중국은 아예 대놓고 노예 국가를 만드는 전략이라면 일본은 뒤에서 야금야금 경제적 착취를 하는 우회 전략이죠.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 인프라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에게 손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금전적 여유는 있지만 현금 흐름은 좋지 않고 나름 높은 퀄리티의 인프라를 원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피터지게 치킨 게임을 펼치고 있으니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재정이 파탄나는 국가들이 속출하고 믿었던 일본 제품의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각종 재난이 발생하자 상황은 급반전되는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낌새는 일본에서도 작년부터 알아차리고 있었죠. 지난해 9월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올재팬 철도 수출이 비참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특집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철도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해외 국가들의 퍼주기식으로 할 만큼 수지 타산이 맞는 것은 절대 아닌 상황인데 정부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 중인 것 아니냐 지적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은 해외로 철도 차량을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다. 그걸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니 비뚤어지는 것이다. 라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식으로는 해외 국가들로부터 절대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자국 내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는데 대만에서 일제 열차가 역대급 참사를 일으켰으니 배경을 알고 있던 대만 네티즌들은 일본이 최대한 마진을 남겨먹기 위해 애초에 보장했던 성능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퀄리티로 열차를 제작하여 팔아치운 것 아니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뒤에서 조용히 철도 수출 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말레이시아, 이란,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철저한 분석 끝에 한국으로부터 철도 기술 협약을 맺거나 중고 기관차를 수입하고 철도 시설 개량 및 보수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에서는 단 한 번의 노이즈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 연장 혹은 추가 계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경제대국이었다는 간판을 내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배짱 장사를 하던 일본의 민낯이 벗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뒤에서 조금씩 저력을 기어오던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